서울의 밤은 차갑고 비는 아스팔트를 적시며 끝없는 속삭임을 만들어낸다. 골목 끝. 민서는 숨을 고르며 손에 든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과 분노로 요동쳤다.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23살의 민서.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이제 거대한 기업 한성그룹의 CEO 최재형과 맞서 싸우는 전사였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 사랑과 상처로 얼룩진 과거가 얽혀 있었다. 민서는 한성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자신의 동네, 오래된 시장과 좁은 골목들,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짓밟으려 한다는 걸 알았다. 이곳은 그녀가 10대 시절, 은연중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곳이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은비, 그리고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는 이제 콘크리트와 유리로 뒤덮일 위기에 처해 있었다. 민서는 비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건물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유리창은 차가운 빛으로 반사되었다. 그녀는 로비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최재현 대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최재현. 35세의 젊은 CEO는 한성그룹의 차가운 왕이었다. 그는 냉철한 비즈니스맨으로 도시의 미래를 재편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은비의 오빠였다. 그리고 은비가 세상을 떠난 그날, 재현이 그녀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민서는 잊을 수 없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재현은 회의실에서 민서를 마주하며 비웃었다.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도시는 당신 같은 사람들만에게 아니에요. 은비도 이곳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재현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는 재현과 은비의 과거를 떠올렸다. 은비는 10대 후반. 민서와 함께 시장 골목에서 손을 잡고 웃으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은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에게 드러냈을 때 재현은 그녀를 거부했다. 넌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어. 그의 차가운 말은 은비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후 은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민서는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다. 은비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민서는 재현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너 같은 애가 뭘 바꿀 수 있겠어? 이 프로젝트는 이미 결정된 거야. 그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은비의 꿈이에요. 당신이 잊으려 해도 이 도시는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민서는 한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비의 일기장에서 단서를 찾았다. 한성그룹이 신도시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주민 강제 퇴거를 진행했다는 증거였다.
민서는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동네 주민들과 연대하고 SNS를 통해 진실을 퍼뜨렸다. 서울을 지켜라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재현은 민서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너무 커져 있었다. 민서의 캠페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특히 퀴어 커뮤니티와 청년들은 민서의 용기에 감동받아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은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억압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 민서는 재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그의 사무실이 아닌 은비가 사랑했던 시장 한복판에서였다. 당신은 은비를 잃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도시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요. 민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재현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눈앞에 은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재현은 민서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시장의 소음, 사람들의 발걸음, 그리고 은비가 사랑했던 이곳의 냄새가 그의 기억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곧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넌 아직도 그 애를 잊지 못했군. 하지만 세상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아.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읽었다. 재현도 완전히 잊지 못한 것이다. 민서는 은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은비는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당신이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여기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현의 반응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만해. 그건 과거야.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의 일기장에서 찾은 단서를 바탕으로 한성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지역 언론사에 연락했고 한 젊은 기자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자는 민서의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거예요. 기자는 민서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며칠 후 기사가 세상에 나왔다. 한성그룹의 불법 토지 매입과 주민 강제 퇴거의 증거가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SNS에서는 서울을 지켜라 해시태그와 함께 한성그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서의 캠페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퀴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 지역 주민, 심지어 일부 기업 내부 위셀블로어까지 그녀의 편에 섰다. 재현은 회사의 위기를 느끼며 분노했다. 그는 민서를 찾아가 협박했다. 넌 이걸로 뭘 얻으려는 거지? 날 망가뜨리면 은비가 돌아오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민서는 그의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다. 저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은비를 그리고 이 도시를 잊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민서는 캠페인을 이어갔다. 그녀는 매일 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은비의 친구였던 지민을 만났다. 지민은 25세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은비와 함께 퀴어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지민은 민서에게 은비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은비는 늘 너를 지키고 싶어 했어. 그녀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 했던 거야. 지민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은비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깨달았다. 은비는 가족의 거부와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 민서는 그런 은비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편 재현은 회사 내부의 압박에 시달렸다. 이사회는 민서의 폭로로 주가가 폭락하자 그를 비판했다.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은비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물건들을 보았다. 오래된 사진 첩속. 어린 은비와 재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재현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재현 씨. 은비는 당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의 꿈을 지켜주세요. 편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민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 편지를 읽고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했다. 민서의 캠페인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한성그룹은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민서는 이 싸움이 단순히 한성그룹과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비의 일기장을 다시 펼치며 다짐했다. 은비야. 내가 너를 위해 이 도시를 지킬게. 서울의 거리는 이제 민서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서울을 지켜라 시위는 매일 밤 시장과 한성그룹 본사 앞에서 이어졌다. 민서는 지민과 함께 시위를 이끌었다. 그들은 무지개 깃발을 들고 은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민서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은비의 용기를 이어받아 이 싸움을 계속했다. 하지만 한성그룹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재현은 이사회와의 갈등 속에서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그는 민서의 캠페인을 막기 위해 PR팀을 동원해 그녀를 비판하는 기사를 퍼뜨렸다. 민서는 단순한 이상주의자일 뿐이다. 그녀는 경제적 현실을 모른다. 기사는 민서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민서의 진심에 더 공감했고 그녀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민서는 지민과 함께 한성그룹의 비리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들은 은비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한성그룹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증거를 추가로 찾아냈다. 민서는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시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와 평등을 위한 싸움임을 알았다. 한편 재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민서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은비의 기억에 사로잡혔다. 그는 은비가 퀴어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냉혹하게 대했는지 떠올렸다. 넌 우리 가문을 망신시켰어. 그 말이 은비의 가슴을 찢었고
결국 그녀를 잃게 만들었다. 재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두려웠지만 민서의 끈질긴 싸움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서는 재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한성그룹 본사 앞. 시위 현장에서였다. 재현 씨, 당신은 아직도 은비를 사랑하나요? 민서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재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서는 말을 이었다. 은비는 당신이 그녀를 이해해주길 바랐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현은 은비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미안해. 은비야.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물은 비에 섞여 땅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민서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비의 꿈, 그리고 민서의 용기였다. 민서의 소송은 점점 더 주목받았다. 법원은 한성그룹의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민서와 시민들은 승리를 축하했지만 그녀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한성그룹은 여전히 강력했고 재현은 여전히 그녀의 적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은비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다짐했다. 은비야.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민서와 시민들에게 큰 승리였다. 시장은 잠시나마 안도감에 휩싸였다. 민서는 지민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모두 은비를 기억했다. 은비는 늘 우리를 웃게 했어. 그녀가 없으니 이곳이 허전해. 한 할머니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건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삶을 지키는 일임을 다시 깨달았다. 하지만 한성그룹은 반격을 준비했다. 재현은 이사회를 설득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민서를 고소하고 그녀의 캠페인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갔다. 민서는 갑작스러운 소송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구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모았다. 퀴어 커뮤니티는 특히 그녀의 편에 섰다. 그들은 민서가 단순히 시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민서는 재현과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법정방.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였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재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대답했다. 은비가 이 도시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은 재현의 가슴을 다시 찔렀다. 그는 은비가 민서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서로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는 그걸 외면했었다. 재현은 점점 더 흔들렸다. 그는 회사로 돌아가 이사회와 대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잘못됐어요.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그의 말은 이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재현을 배신자로 몰았고 그의 CEO 자리마저 위협했다.
재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깨달았다. 민서는 소송을 준비하며 지민과 함께 은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했다. 그들은 은비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그녀의 삶과 꿈을 기록했다. 다큐멘터리는 퀴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은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억압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알게 되었다. 재현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는 은비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몰이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서를 찾아갔다. 내가 잘못했어. 은비를. 그리고 너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그의 진심을 느꼈다. 재현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은비의 꿈을 지킬 수 있어요. 민서와 재현은 함께 한성그룹의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현은 이사회와 싸우며 민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의 제안을 거부했고 재현은 결국 수요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제 너 차례야. 이 도시를 지켜. 재현의 퇴임은 한성그룹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서는 그의 결정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현이 은비를 위해 그리고 이 도시를 위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쇼를 세웠고 그는 재현보다 더 강경한 태도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민서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완성했다. 다큐멘터리는 서울 곳곳에서 상영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젊은 세대는 민서와 은비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시위에 동참했다. 무지개 깃발은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펄럭였다. 민서는 이 싸움이 단순히 한 동네를 지키는 것을 넘어 모든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위한 싸움임을 깨달았다. 민서는 새로운 CEO 김도혁을 만났다. 그는 40대 초반의 냉혈한 비즈니스맨으로 민서의 캠페인을 덜인의 장난디라 비웃었다. 넌 이 도시의 미래를 이해하지 못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도시는 사람들의 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의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민서의 소송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한성그룹의 비리를 낱낱이 밝혔다. 그녀의 증거는 철저했고 시민들의 지지는 그녀의 힘이었다. 법원은 결국 한성그룹의 프로젝트를 영구히 중단시켰다. 시장은 지켜졌다. 민서와 주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민서는 기쁨 속에서도 허전함을 느꼈다. 은비가 이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은비의 무덤을 찾아갔다. 은비야. 우리가 해냈어. 내 꿈은 살아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무덤 앞에 놓았다. 재현은 민서의 승리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한성그룹을 떠난 후 작은 엔조를 설립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에게 편지를 보냈다. 너 덕분에 은비를 다시 만났어.
그리고 나 자신을 찾았어. 고마워. 민서야. 민서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재현이 은비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알았다. 민서는 시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그곳은 퀴어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었다. 민서는 그곳에서 은비의 일기장을 전시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커뮤니티 센터는 민서의 꿈이 현실이 된 곳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은비의 기억, 주민들의 연대, 그리고 퀴어 커뮤니티의 용기가 담긴 공간이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센터로 향하며 은비의 미소를 떠올렸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지. 은비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승리 뒤에도 갈등은 남아 있었다. 한성그룹은 프로젝트를 중단했지만 다른 기업들이 시장을 노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엔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다. 민서는 재현을 다시 만났다. 그는 NGO 활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민서야. 내가 은비를 살렸어. 그리고 나도.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서는 그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재현 씨. 우리 함께 이 도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요. 그들은 함께 법안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서는 퀴어 커뮤니티와 지역 주민들을 모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민서는 연설에서 말했다. 이 도시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재현은 민서의 연설을 보며 은비를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지 상상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은비가 너를 보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민서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은비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하고 있음을 느꼈다.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은 민서와 재현의 노력의 결과였다. 시장은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이 되었다. 민서는 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열었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민서는 은비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 안에는 은비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민서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은비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았다. 축제의 밤. 민서는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춤을 췄다. 무지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이 순간이 은비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의 연장선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은비의 빈자리가 아팠다. 재현은 축제에 조용히 나타났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재현 씨. 이건 은비의 꿈이었어요. 우리 모두의 꿈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적에서 동지로 바뀌어 있었다. 민서는 센터에서 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지민은 민서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넌 정말 대단해. 민서야. 지민의 말에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도 마찬가지야. 지민. 재현은 엔조를 통해 전국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은비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해 퀴어 청년들을 지원했다. 그는 민서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은비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야. 민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비는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민서는 매일 밤 은비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은비의 용기와 사랑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센터의 벽에 은비의 사진을 걸었다. 그 옆에는 민서가 쓴 문구가 있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에서 퀴어 커뮤니티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가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센터는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민서는 그곳에서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은비의 꿈을 이어갔다. 재현은 앵고를 통해 전 세계로 활동을 확장했다. 그는 은비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며 모든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민서와 자주 연락하며 그녀의 활동을 지지했다. 넌 은비의 가장 큰 선물이야. 그의 말은 민서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어느 날, 민서는 은비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지개 깃발을 놓고 말했다. 은비야. 우리가 해냈어. 이 도시는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은비의 사랑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었다. 민서는 센터로 돌아가 새로운 워크숍을 준비했다. 그녀는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를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게 은비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비는 아스팔트를 적셨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은비의 꿈을 지켰고 재현을 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을 찾았다. 이 도시는 이제 그녀와 은비의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